예, 저는 숭실대학교 김강희입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그럼 화면 공유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제가 발표드릴 제목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기술과 확률적 실시간 성능 보장 기술의 적용입니다. 예, 이 커버 슬라이드에 좀 사진이 많은데, 어,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자율주행차를 제작해서 대회에 참가한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진들을 좀 보여드린 거고요. 앞에서 양력을 소개해 주셔서 넘어가는데 제가 오늘 소개하는 과정에서 오토여라는 오픈소스를 조금 언급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22년도에 논문을 하나 출판했는데 그 논문에 대한 내용이 좀 상당수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웃라인은 이제 요즘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에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이제 배경 설명을 인더스트리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카데미아 쪽에서는 학회 쪽에서는 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로 독일의 그 뮌헨 기술대학에서 발표한 페이퍼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이번에 어, 다음 주인가요? RTCSA 2024에 발표되는 논문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숭실대에 있으면서 자동차 자율주행을 위해서 그 이제 종단간 지연 시간을 수학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좀 만들었는데요. 그걸 좀 소개를 드리고 어, 그 소개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이것을 STV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어, 아이디어 차원에서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이제 무인 자율주행을 하는 레이스카입니다. 레이스카고 포뮬러 1을 개조해서 자율주행차로 만든 사례가 되겠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혼자 달리는 그런 영상이고요. 화면에 보시면 대시보드처럼 보이는 것이 자동차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현재 철저하게 무인 자율주행이고요. 중간에 시속 한 250km 정도까지 올라가는 수 있고, 브레이크 디스크 온도가 한 800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한 250 정도 되는 거고요. 끝까지 볼 필요는 없으니까 이 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왜 보여드렸냐면, 이 레이스카 안에서 사용되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그 클라우드 기술로 사용되는 이제 컨테이너 기술을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 레이스카에 들어가는 컨테이너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논문 제목을 보시면은 Containerized Microservice Architecture for ROS2 해서 End-to-End Latency 평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논문이 다음 주에 RTCSA에 발표가 될 거고요. 간단히 요약을 좀 드리자면 오토웨어라고 하는 오픈 소스가 있습니다. 이 오토웨어를
8개의 컨테이너 이미지로 분할해서 소프트웨어 스택을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계에서는 이제 로스2라는 통신 미들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8개 컨테이너 이미지들이 로스2를 기반으로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싱글 컴퓨터 안에서 오토웨어를 시뮬레이션 모드로 실행하면서 성능 평가를 수행한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평가 지표는 센싱 입력부터 제어 출력까지의 정단 지연 시간이고요. 이거를 이제 컨테이너가 없는 환경, 베어 메탈 셋업과 또 멀티 컨테이너 셋업 이 두 가지 환경에서 이제 성능 비교를 했는데 조금 역설적이게도 멀티 컨테이너 셋업이 성능이 더 좋다. 사실 컨테이너를 사용을 하면 가상화 오버헤드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상화 오버헤드가 거의 미미하고 오히려 베어메탈 셋업보다 성능이 좋다. 이런 약간 좀 재밌는 그런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사실 왜 이게 멀티 컨테이너 셋업이 성능이 좋은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이 논문을 작성한 사람들이 컴퓨터 사이언스 쪽 사람들이 아니라서 이제 리눅스 운영체제의 CFS라는 스케줄러의 독특한 비헤이비어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약간 설명을 좀 얼버무리고 있는데 사실 그 비헤이비어가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성능 평가한 거를 그림으로 그냥 잠깐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그 소프트웨어 셋업을 베어 메탈 컨테이너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싱글 컨테이너는 하나의 컨테이너 안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다 들어간 경우고요. 그다음에 멀티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멀티 컨테이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8개의 컨테이너 이미지로 쪼개서 소프트웨어 스택을 구성을 한 거죠. 그럼 오른쪽을 보시면 AMD 64, 이것은 이제 인텔 CPU를 쓰는 그런 싱글 컴퓨터이고요. ARC 64는 ARM CPU를 쓰는 싱글 컴퓨터입니다. 자, 그 경우에 특정한 어, 자율주행 스택 안에 특정한 테스트 시퀀스에 대해서 엔드-투-엔드 레이턴시를 측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베어 메탈 셋업이 있고 싱글 컨테이너 셋업, 멀티 컨테이너 셋업이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레이턴시 분포가 약간 좀 조밀하게 정규 분포는 아니지만 좀 비슷하게 종 모양으로 나오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저자들이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맥스 레이턴시는 멀티 컨테이너 셋업이 훨씬 줄어들고 또 평균 레이턴시도 한 5%에서 10% 정도 줄어들더라. 그런 이제 결과를 좀 발표하고 있는 논문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 셋업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이유는 저희가 소프트 디파인드 비클이 컨테이너라이제이션 결국 우리가 소프트웨어의 그 새로운 피처나 버그 픽스를 배포함에 있어서 컨테이너 이미지 단위로 배포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학계에서 이 컨테이너를 멀티로 사용한 경우에 어떤 성능적인 영향이 있는가 그런 게 이제 관심이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제 이 안에서 이 결과를 조금 저희가 음미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 음미하기 위해서 사실 이 안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오토웨어라는 오픈소스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오토웨어는 이제 2015년부터 시작된 그런 올인원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1세대는 오토웨어.ai라는 그 자율주행 스택 버전이 사용이 됐고요. 이거는 이제 로스 버전 1, 로스라는 또 학계에서 사용하는 통신 미들웨어가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토웨어 AI는 로스 버전 1을 사용하고 오토웨어 오토는 로스 버전 2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오토웨어.ai, 오토웨어.오토 이 두 가지 버전이 다 수명이 끝나고 오토웨어 유니버스라는 버전으로 지금 다 통합돼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토웨어 진영에서는 이제 소위 ODD, Operational Design Domain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발렛 파킹이라든지 셔틀버스, 택시 이런 것들을 위한 커스터마이즈된 자율주행 스택을 좀 따로따로 개발해서 통합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오토웨어를 가지고 방금 전에 성능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토웨어 아키텍처를 보시면 자율주행 스택의 전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 다양한 센서, 라이다, GNSS 카메라 이런 센서로부터 센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퍼셉션은 장애물 탐지 또는 교통신호등 탐지 이런 것들 수행하는 부분이고요. 로컬라이제이션은 이제 자차가 자기의 위치를 특위하는 걸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센티미터 단위로 그 위치를 측위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맵, 소위 그 고정밀 지도, 라이다 기반의 고정밀 지도를 사용해서 스캔 매칭을 통해서 자차가 자기 위치를 센티미터 단위로 인식을 하고 그 위에 이제 플래닝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플래닝은 이제 자차가 장애물을 피해서 그 운전해 나갈 궤적을 예상 궤적을 이제 계산해내는 그런 모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컨트롤 영역을 거쳐서 자동차를 제어하는 컨트롤 신호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스택을 지금 사용해서 그 성능 평가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로스라고 하는 통신 미드웨어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로스는 이제 분산 실행 환경을 제공하는 미드웨어이고요. 그래서 하나의 로봇 응용, 자율주행 응용도 이 로스 위에서 구현이 되는데 로스 응용은 이제 여러 개의 노드들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 노드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노드는 그냥 하나의 실행 파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거의 뭐 99% 오류 없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노드가 여러 개의 노드로 그 자율주행 스택이 구성이 되니까 보통 이제 오토웨어 같은 경우에 이제 한 50여 개 이상의 실행 파일들이 동시에 실행해서 서로 통신하면서 수행을 하게 되고요. 하나의 그 노드 실행 파일은 여러 개의 콜백 함수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각 콜백은 정해진 외부 사건, 메시지의 도착이나 타임아웃을 처리하는 함수인데 어, 이 콜백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소위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했을 때 이 마이크로 서비스의 정체가 뭐냐라고 보면 그 아카데미 쪽에서는 콜백 함수, 하나의 콜백 함수 또는 콜백 함수의 집합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인더스트리 정의가 혹시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백 함수를 단위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콜백들 중에는 적어도 하나의 출력 메시지를 발행을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실행 파일이 발행되는 그 출력 메시지를 수신해서 그 안에서도 또 여러 개의 콜백 함수들이 사용이 되어 가지고 그 프로세싱 체인을 만들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로스2라는 미들웨어가 있는데, 이 미들웨어가, 이제 사실 분산 환경으로 여러 개의 인베디드 보드가 사용이 된다고 하면, 그 각각의 보드에서 뭐 리눅스 같은 운영체제가 사용이 되고요. 그 위에서 이제 로스2가 구동이 돼서 마치 로스2 위에서 그 작성된 모든 실행 파일들은 가상적으로 하나의 그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것 같은 착각을 주는 거죠. 그래서 로스 노드와 노드 사이에 서로 식별을 용이하게 해서 프로그래밍을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미들웨어 환경이 로스가 되겠습니다. 로스 노드 이그젠플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노드 1번, 2번, 퓨전 노드 해서 3개의 노드가 있고요. 3개의 실행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노드 안에는 네모 박스로 표현되는 콜백 함수가 있습니다. TC라고 쓴 거는 타이머 콜백이고 SC라고 쓴 거는 subscription 콜백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5개의 콜백 함수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TCG라는 이 콜백 함수가 출력 메시지를 생성하는 그런 구조이고요. 결국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실행 파일은 여러 개의 콜백 함수들로 구성이 되는데 이 콜백 함수들 사이에 메시지 플로우가 있어서 결국 여러 개의 실행 파일들이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자율주행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전에 그 RTCSA 페이퍼에서 오토열을 멀티 컨테이너로 구현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걸 이제 제가 조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여기서는 이제 인베디드 보드를 여러 개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싱글 컴퓨터를 사용하고 거기서 이제 리눅스를 구동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컨테이너 8개를 이제 만들었고요. 컨테이너 안에는 사실 로스2 그 미들웨어가 컨테이너 각각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까 그림을 보시면 사실은 이제 컨테이너가 한 카피만 존재하는 것으로 로스2라는 미드웨어가 한 카피만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저런 환경을 만들려면 컨테이너 안에서는 통신 미드웨어의 카피가 따로따로 다 존재해야 되는 거죠. 여기 하늘색으로 로스2라는 미드웨어가 컨테이너마다 한 카피씩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녹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자율주행 스택의 그 소위 그 모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8개로 쪼개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안에 첫 번째 센싱이라는 모듈은 48개의 로스 노드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노드 수가 되게 많죠. 퍼셉션은 49개의 노드, 그래서 실행 파일이 49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빨간 선은 이제 이 논문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크리티컬 패스인데 이 크리티컬 패스의 지연 시간을 엔드 투 엔드로 측정을 해보니까 평균치는 한 150ms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99% 이상, 그러니까 1%의 확률로 도달하게 되는 이제 그 테일 레이턴시, 꼬리 레이턴시는 뭐 300ms 이상 값을 갖게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했던 그런 논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논문을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제 컨테이너 컨셉을 가지고 우리가 자율주행 스택을 이렇게 구조화해서 이미 평가를 좀 하고 있다. 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그 레이스카에서는 오토웨어가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 테크니컬 유니버시티 오브 유니크, 줄여서 제가 툼이라고 있습니다. 툼에서는 레이스 스택은 이제 자체 개발해서 쓰고 있고요. 그 자체 개발해서 쓰는 그 레이스 스택도 컨테이너 여러 개를 쪼개가지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컨테이너라이즈드 된 환경에서 성능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엔드-투-엔드 레이턴시 같은 경우에 그 레이턴시를 이제 그 측정만 할 것이 아니라 그걸 수학적으로 레이턴시 값이 얼마보다 작다. 이런 것을 수학적으로 좀 보장할 수 없느냐. 자, 그런 이제 그렇게 퍼포먼스 개런티에 관심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시도들이 인더스트리 쪽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사실 저희가 인더스트리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나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가 소피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소피라는 프로젝트에서는 뭐 컨소시엄이기도 하고요. 그 SDV, 그 소프트 디파인드 비클에서 오버 디 에어로 이제 도커 이미지 같은 거를 다운로드 받게 하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플랫폼이죠. 그래서 소피에서는 뭐 아키텍처를 버전 1을 이제 공개를 하기도 했고 레퍼런스 임플리멘테이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레퍼런스 임플리멘테이션을 이식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근데 이 소피 아키텍처에 보면은 세이프티나 시큐리티, 리얼타임에 대한 그런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명문화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소피 그 다큐멘테이션을 보면은, 디터미니스틱 개런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엔드-투-엔드 레이턴시를 봤을 때, 최악의 레이턴시가 어떤, 임계치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걸 이제 만족하면 우리가, 확정적인 성능 보장을 해준다. 디터미니스틱 개런티를 해준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소피에서도 그 똑같이 디터미니스틱 스케줄링, 디터미니스틱 개런티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이제 요구사항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임플리멘테이션을 했다. 라는 설명은 아직 제가 듣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뭐 관계자를 통해서도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아직 그 리얼타임 개런티는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레이턴시가 왜 굳이 중요하냐? 레이턴시가 중요한 거는 뭐 여러분들께서도 뭐 직감적으로 이해를 좀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레이턴시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여기 차량이 있고 전방 50m의 보행자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라이다 센서를 통해서 보행자를 인식하는 거는 순식간에 광속으로 빔이 왔다 갔다 하니까 50m라는 거리를 인식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차가 시속 뭐 108km로 달린다고 하면 초속으로는 한 30m씩 가거든요. 초속이 30m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자율주행 스택에서 센싱하는 것부터 컨트롤 할 때까지 지연 시간이 한 300ms 정도 된다. 그러면 300ms 동안 차가 9m를 직진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 라이다가 보행자까지 거리가 50m야 라고 리포트를 해줬지만 300ms 뒤에나 그 라이다 신호를 반영한 차량의 컨트롤 신호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보행자까지의 거리는 이제 41m로 줄어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 보행자까지 거리는 훨씬 레이턴시만큼 짧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턴시를 줄이거나 수학적으로 보장해 주는 게 이제 연구자들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레이턴시를 얘기할 때 레이턴시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컴퓨테이션 레이턴시를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액추에이션 레이턴시는 아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자동차 그림이 있고 그 자율주행을 위한 컴퓨팅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팅 시스템은 센서 데이터가 수신된 시점에서부터 컨트롤 신호를 생성할 때까지의 딜레이가 이제 컴퓨테이션 레이턴시죠. 이 컨트롤 신호가 이제 자동차에서는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는 가속도 A, 목표 가속도와 목표 조향각 델타 이 두 개의 숫풀 값을 생성을 하는데요. 이 값을 이제 뱉어내기까지가 이제 컴퓨테이션 레이턴시고 가속도와 목표 조향각 이 두 개의 값을 이제 전장 시스템에 전달을 해서 전장 시스템이 이제 액추에이션을 해가지고 보행자 앞에서 이제 그 적절하게 제동을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이건 액추에이션 레이턴시인데 액추에이션 레이턴시는 저희가 수학적으로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뭐 이해하시겠지만 물리 세계에는 이제 수많은 노이즈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차가 뭐 모래밭에서 달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얼음 위를 달리고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차가 어느 시점에 제동이 될 거냐 그것을 이제 unknown 팩터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수학적으로 예측할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컴퓨테이션 레이턴시만 예측을 해보자. 연구자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예측하고 보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앞에서는 디터미니스틱 레이턴시 개런티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probabilistic latency guarantee를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probabilistic latency guarantee는 뭐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떤 태스크 시퀀스 S 여기 태스크 시퀀스라고 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수십 개의 노드 실행 파일들의 시퀀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콜백 함수들의 시퀀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어떤 태스크 시퀀스 S에 대해서 레이턴시에 대한 확률 분포를 수학적으로 예측하고 이것이 이제 실제 시스템에서 측정된 값보다 비관적이다라는 것을 보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확률 분포를 바운딩하는 어떤 확률 분포를 찾으면 그것을 우리는 이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임의의 퍼센타일, 임의의 백분위 수에 대해서 실제 그 테일 레이턴시, 꼬리 레이턴시보다 항상 큰 테일 레이턴시를 저희가 이 수학적인 분포로부터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밑에 이제 그림으로 좀 표시를 했는데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이 실제 레이턴시 분포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빨간색 바운딩 분포를 얻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왼쪽은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로 표현한 건데 오른쪽은 이제 그거를 살짝 관점만 바꿔서 누적 확률 분포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누적 확률 분포로 표현하면 이제 빨간색이 수학적으로 예측한 건데 이 수학적으로 예측한 분포가 파란색 실제 확률 분포보다 아래쪽에 존재하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레이턴시 값 중에 전체 확률값 99%를 커버하는 그런 상위의 레이턴시 값을 달라. 그러면 저희가 백분위수 99%의 테일 레이턴시 값을 달라는 뜻인데요. 그랬을 때 그 99%의 그 확률을 갖는 테일 레이턴시 수학적으로 예측한 값이 실제 값보다 큰 값이 항상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제가 99%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하나의 그냥 이그젠플이고요. 99%가 아니라 뭐 100만 분의 1, 뭐 10억 분의 1 이런 어떤 값을 선택해도 항상 수학적인 예측값이 훨씬 더 비관적인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왜 디터미니스틱 개런티로 하면 100% 그 최악 레이턴시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왜 굳이 probabilistic 레이턴시를 구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을 또 받을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컴퓨팅 시스템을 봤을 때 쉽게 말하면 좀 저가의 컴퓨팅 시스템을 쓰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몇 년 전에 판매했던 엔비디아 페가수스 보드라고 하는 차량용 인베디드 보드입니다. 가격을 보면은 7천만 원 정도 하고요. 뭐 이게 현대자동차가 구매한다고 하면 싸게 주겠지만 연구자가 한 개 사겠다고 하니까 제 값을 다 받더라고요. 그래서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이런 정도의 컴퓨팅 시스템을 소프트 디파인드 비클에서 쓰기는 너무 부담스럽죠. 그래서 소위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저가의 인베디드 보드 여기 이제 엔비디아 제비어라는 보드를 사용하는 예시를 들었는데 이 제비어 보드를 뭐 한 10개쯤 붙여가지고 클러스터로 만들어서 비슷한 성능을 얻고자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저가의 인베디드 보드로 가면 사실 자율주행 스택 알고리즘을 돌려보면 CPU 이용률이 100%를 넘어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CPU 이용률이 100% 넘어가면 그 디터미니스틱 개런티라는 것은 이제 수학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네, 결과적으로 오토모티브 인더스트리는 비용에 좀 민감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스템을 저렴하게 구축하려고 하면은 저가의 인베디드 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컴퓨팅 니드가 큰 그런 소프트웨어를 돌렸을 때 레이턴시가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디터미니스틱 개런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CPU 이용률이 100%를 넘어간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probabilistic latency를 계산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 값을 바운딩 해주려는 그런 연구적인 노력들이 있고 저도 그것에 이제 한 부분을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robabilistic end-to-end latency를 이제 줄여서 PL이라고 제가 썼고요. 그랬을 때 이제 low cost autonomous driving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네, 그리고 자율주행 그 스택을 구동을 했을 때
시스템 이용률이 100% 초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는 거죠. 네, 최대 이용률은 뭐 100%를 초과하지만은 평균 이용률은 이제 100%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환경에서 확률적 레이턴시 계산이 가능하냐? 이제 어떠어떠한 이제 가정들이 좀 들어오면은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논문으로 좀 출판을 좀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analyzed distribution, 수학적으로 분석한 분포가 어, observed distribution, 실제 시스템에서 관찰한 분포를 바운딩 한다는 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그 다음에 실험적으로도 이제 실험을 통해서 좀 케이스 스터디를 보여드렸죠. 그래서 100만 분의 1의 그 퍼센타일 테일 레이턴시로 오토웨어에 대해서 레이턴시를 저희가 분석을 좀 해봤었는데 이제 오토웨어 AI 버전, 오토웨어 오토 버전, 오토웨어 유니버스 버전 이 세 가지 버전을 다 분석을 좀 했었고요. 그랬을 때 여기 measured가 있고 analyzed가 있습니다. measured는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이기는 한데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오토웨어의 엔드-투-엔드 레이턴시를 특정을 한 거고요. 이 단위는 밀리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뭐 124 밀리초라는 레이턴시 값에 도달한다. 이런 거 우리가 관찰을 했는데 수학적으로 저희가 예측을 해보면은 한 134 밀리초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테일 레이턴시가 수학적으로 예측한 게 실제 값보다 항상 크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실험적으로 다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측한 값이 실제 값에서 그렇게 값이 크게 동떨어져 있지도 않은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긴 한데 사실은 이게 이론을 적용한 거기 때문에 그 이론이 잘 들어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 그래프가 10개나 있는데 뭐 그래프를 뭐 다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이 그래프는 이제 특정한 태스크 시퀀스에 대해서 그 이제 녹색의 그래프는 이제 엔드-투-엔드 레이턴시를 측정한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의 그래프는 이제 수학적으로 예측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를 표시한 부분을 보면 이 파란색 그래프가 녹색 그래프 밑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바운딩 성질이 만족하는 건데 바운딩 성질이 깨지는 그런 문제점이 실제 시스템에서는 조금 노출이 되고는 있죠. 근데 이제 바운딩 성질이 깨지는 거는 이제 레이턴시 값이 작은 쪽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테일 레이턴시 쪽에서는 그래도 바운딩 성질이 아까 뭐 100만 분의 1 또는 뭐 1000분의 1 뭐 이런 쪽에서는 테일 레이턴시의 그 바운딩 성질이 깨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는 거죠.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면은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자율주행 스택의 그림을 좀 도식화해서 그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컨트롤 도메인 녹색의 AES, 오디오, 뭐 EKF 이 네모 박스로 지금 표시한 게 다 로스의 노드입니다. 실행 파일이죠. 그리고 여기 검은색 화살표가 있는데 검은색 화살표는 이제 이 노드와 노드 사이에 메시지의 흐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노드와 노드 사이에 제가 숫자들을 좀 적어놨는데 0.94, 0.97 뭐 이런 숫자들이 보이시죠? 이것은 이제 피어슨 상관계수라고 하는 겁니다. 피어슨 상관계수는 뭘 뜻하냐면 이렇게 두 개의 그 노드 사이에서 앞에 노드의 실행 시간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뒤의 노드의 실행 시간이 마찬가지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숫자로 표현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그 확률적인 분석을 할 때는 그 각각의 노드, 각각의 실행 파일의 그 실행 시간이 마치 주사위를 던져서 랜덤하게 결정이 된다는 그런 가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네모 박스가 뭐 예를 들어서 50개가 있다. 그러면 50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좀 비현실적인 가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50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그 주사위의 값들의 합으로 표현되는
그런 레이턴시 값이 결국 수학적으로 계산이 된다는 건데, 근데 이게 실행 시간이라고 하는 게 주사위처럼 독립적이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피어슨 계수를 보시면 피어슨 계수가 1에 가까우면은 어, 전혀 독립적이지 않고 앞에 노드의 실행 시간이 뒤에 노드의 실행 시간에 1이면 거의 100% 영향을 준다. 즉 실행 시간 앞에 것의 실행 시간이 증가하면 뒤에 것의 실행 시간도 마찬가지로 증가한다. 뭐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10시 40분이네요. 저한테 한 15분 정도 더 시간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런 수학적인 분석을 적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확률적인 독립 사건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이제 그 노드와 노드 사이에 그런 상호 의존성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태스크 또는 노드의 그룹핑이라는 테크닉을 좀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태스크 그룹핑을 좀 해보면 이거는 이제 실제 노드라는 실행 파일을 물리적으로 병합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 측정하는 방식을 이 태스크 그룹이라는 단위로 측정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룹 단위로 이제 측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은 피어슨 상관계수를 봤을 때 상관도가 좀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0에 가까워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지금 0.39, 0.41 상관도를 좀 낮추는 완화시키는 그런 기법을 조금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사실은 이걸 좀 완화시키는 기법을 적용해서 얻은 결과가 아까 10개의 그래프 보여드린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자율주행 스택은 우리가 뭐 주사위를 50개를 던지는, 동시에 던지는 그런 이제 확률적인 게임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실행 시간의 종속성 이런 문제가 떤 이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걸림돌이 되는데 뭐 현재로서는 태스크 그룹핑이나 그런 이제 인터디펜던시를 좀 고려한 그런 수학적인 분석을 조금 집어넣어 주면 우리가 그래도 테일 레이턴시 값을 안전하게 예측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일단 이론적인 논문들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토웨어 AI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인데, 여기 이제 빨간색 박스를 보면은 각 CPU의 그 CPU 코어마다의 최대 이용률이 100%를 넘어가도 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가 인베디드 보드에서 시스템 이용률을 우리가 100% 초과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물론 평균 이용률은 10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대체로 한 30% 수준에서 앞에 결과를 얻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뭐 150m초 초과하더라. 그런 이제 테일 레이턴시 분석을 우리가 해보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토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스킵을 하겠습니다. 오토에서는 저희가 이제 스케줄 신서시스도 해보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분석이 가능해지면은 우리가 어떤 태스크, 어떤 노드를 어느 CPU에 배정할 것인가, 그 CPU에 배정하면, 시작 시간을 언제로 위상값이라고 하는데, 위상값을 얼마로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스케줄을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 합성을 해보면은, 엔드-투-엔드 레이턴시를 한 10에서 25% 정도 개선할 수가 있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저희가 아카데미에 있다 보니까 결국에 그거는 뭐 시뮬레이션에서나 얻을 수 있는 결과고 실제 시스템에서는 얻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이슈가 있는데 뭐 일단 제가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2024 산업부 자율주행 대회에 본선에 저희가 지금 참가 예정인데요. 그 올해 본선이 조금 힘든 그 미션을 줬는데 자율주행차가 2시간 동안 약 시속 100km 정도로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저희가 이제 이 오토웨어라는 자율주행 스택이 크래시하지 않도록 잘 스케줄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개발한 이 확률적인 프레임워크를 집어넣어서 두 시간 동안 달리게 하려고 지금 구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차에 지금 넣어서 테스트를 하려고 하고요. 여기 동영상은 이제 스킵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에는 사실 이러한 그 이론적인 프레임워크 없이 본선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는 뭐 운이 좋게 한 2위 정도의 성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그 툼이라고 그 민헨 계약하고 이제 어쩌다 보니까 연결이 돼가지고 사실은 이제 연구 협력을 같이 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레이스카에서도 레이턴시를 줄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민행기술대학에서는 이제 사실은 그 레이턴시를 평가만 해보았지 수학적으로 예측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좀 요구사항이 맞아서 저희는 레이스카에 우리의 프레임워크를 적용을 해서 레이턴시 개선을 해보자 라고 제안을 했고 저쪽에서는 좋다. 그러면 자기들 그 레이스카의 자율주행 스택의 요구사항에 맞는 그런 식으로 우리 프레임워크를 좀 수정을 해달라라고 해서 그런 수정 작업을 지금 거의 좀 끝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논문을 쓸 때는 태스크 모델링을 할 때 노드 레벨로 모델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저쪽 미넨 대학의 요구사항은 이제 콜백 함수 레벨로 태스크 그래프를 만들어서 레이턴시 예측을 하고 보장을 하기로 해서 이제 그렇게 수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실험 결과를 오토열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제가 여기 뭐 동그라미 쳐놨는데 지금 같이 뭐 한국에 와서 그런 공동 작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에서는 우리가 이론적인 어떤 레이턴시 보장, 확률적인 보장을 이론적인 프레임워크는 거의 완성이 돼 있고 그것을 이제 실차에 적용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동그라미 친 이 학생은 이제 박사과정 학생인데 사실 소피 컨소시엄의 연사로 좀 초대받아서 그 멀티 컨테이너 셋업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친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소피에서는 이제 레이턴시 개런티를 위해서 뭔가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좀 절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레이턴시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제공을 하면은 이제 소피에 그걸 좀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저희도 소피하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SDV의 디벨롭먼트 사이클을 보면, 뭐, 가상세계에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자율주행 스택을 개발하다가, 하드웨어 위에서, 하드웨어 인더 룹, 그 다음에 비클 위에서 비클 인더 룹으로 시뮬레이션 테스트 하다가 실세계에 데이터, 도커 이미지를 배포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셋으로 트레이닝을 해서 자동차의 컨테이너 이미지를 이제 배포하는 게, 어, 그 중요한 그런 목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 우리가 지연 시간 프레임워크를 반영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그 지연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물리 세계의 복잡도를 생각을 해보면 이 자동차가 물리 세계를 통과할 때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예측한 그런 레이턴시를 초과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문제 데이터셋을 클라우드로 끌고 와서 데이터셋을 증강해서 그 증강된 데이터셋으로 그 컨테이너 이미지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레이턴시 분석을 해가지고 수학적으로 보장하자. 이제 이런 프레임워크를 지금 저희도 추진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SN 기반의 분산 환경에서 저는 이제 도커 이미지를 이제 논문을 쓸 때는 저희가 싱글 컴퓨터 환경에서 했는데 근데 이제 어, 실제 자동차에서는 분산 실행 환경으로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요약을 드리면은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은 이제 어, 연구 분야에서는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거에 대한 성능 분석, 그다음에 성능 예측과 같은 그런 이론적인 성과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 자동차 스택에서는 인터태스크 디펜던스라는 그런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론적으로 더 보강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SDV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멀티 컨테이너 환경, 그 다음에 타임 센시티브 네트워킹을 사용한 분산 환경에서 이 이론적인 프레임워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좀 이론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너무 머리 아프지 않으셨기를 바라고요. 네, 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